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1종을 받았는데 자녀가 함께 살게 되니까 갑자기 2종으로 바뀌었다는 분들. 아니면 반대로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다시 1종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가족 구성이 바뀔 때 의료급여 종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바로 가구 전체의 근로능력 여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1종은 가구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무능력자라고 하면 18세 미만인 분, 65세 이상인 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분,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등이 있어요. 반대로 2종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70세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하고 계실 때는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해서 1종을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대학생 자녀분이 함께 살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대학생은 18세 이상이고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능력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게 되면 가구 구성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2종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구원 변동 신고를 통해 처리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구원 변동 신고를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가구 구성을 바탕으로 종별을 재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는 대상들을 보면 먼저 연령 기준이 있어요. 18세 미만인 분과 65세 이상인 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근로무능력자로,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근로무능력자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나 19세 자녀들이에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 학생은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지만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생이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됩니다. 장애 관련해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3급 이상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상황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분들이 있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출생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분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급부터 5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가 실제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능력자로 간주해서 2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본인 부담금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 본인 부담이 없어요. 완전 무료죠.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2차는 1,500원에서 2,000원, 3차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소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를 부담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입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차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2차 만성질 환자는 1,000원에서 1,500원인데 만성질 환자가 아닌 경우와 3차는 급여 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기본적으로는 1종과 2종이 비슷해요. 처방조 제500원, 직접조 제9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는 급여 비용 총액의 3%를 부담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소담 씨네 가정에서 어머니가 70세, 아들이 대학생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1종이었는데 아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2종으로 바뀌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가신다면 1종일 때는 1,000원만 내시면 되었는데 2종이 되면서도 여전히 1,000원이에요.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입원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종일 때는 본인 부담이 없었는데 2종이 되면서 20만 원을 부담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종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가구원 변동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고한 시점부터 새로운 종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볼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대학생 아들이 함께 살더라도 실제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근로능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2종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2종으로 바뀐다고 해서 의료급여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당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차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나중에 대학생 아들이 다시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어머니는 다시 1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구원 변동 신고를 통해 처리되죠.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의 준비도 하실 수 있고 의료비 지출 계획도 세우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종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미리 알고 있으면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건 제때 신고를 하고 바뀐 조건에 맞춰서 의료비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특례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은 가구 전체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가구원 구성이 바뀌면 자동으로 종별도 재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종으로 바뀐다고 해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제도적 변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